6천만 원에 낙찰을 하신 분이 있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저렇게 미납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물건은 혹시나 관심이 있고 입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특히 집주인분의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470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데, 전세 사기라고 하면 흔히 전입신고한 날에 집주인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리는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방안에도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이 어떻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보십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서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보통은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집에다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체납이 되더라도 바로 등기부상에 압류가 설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이 체납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는 아무런 권리가 신고가 안 되어 있었는데 체납된 세금 때문에 나중에 압류 등기가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압류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금은 나중에 권리가 설정된 것이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보다 앞선다고 하면은 납부 기한이 앞서는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그런 당해세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항상 먼저 배당이 됩니다. 임차인분이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는 항상 먼저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임차인분들이 관가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정말 커버리면 체납자가 법인을 운영한다든지 큰 기업을 운영하시면은 세금이 클 수가 있고 임차인분은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또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 있는지 실제 경매 물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행꿈사 옥션에 들어와서 2021 타경 518372라는 경매 물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 기일은 2022년 9월 15일입니다. 소재지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이스트힐입니다. 10층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대지권도 있고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12평 정도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1억 6,200만 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5,556만 6천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그 금액이 20%인 1,111만 3,200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미납된 사례가 있을 때 이렇게 보증금이 증액이 됩니다. 2022년 3월 달에 1억 6,200만 원에 매각을 시작했는데 7월 6일에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6천만 원에 낙찰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납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미납을 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 건물이 총 15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층 중에서 10층이니까 층도 선호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2017년 7월입니다. 이제 5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1억 3,500만 원인 임차인분이 전입신고를 해놨습니다. 2017년 8월 29일에 전입신고를 해두셨고요. 위에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2월 16일입니다. 등기부상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앞서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지키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같은 날에 잘 받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배당 요구도 잘 하셨고요. 최선 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가압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 물건을 경매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분이 경매를 시작한다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된 상태에서 세무서와 그리고 인천시에서 압류를 설정을 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어서 체납된 세금을 이 물건을 처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압류를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분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전세 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상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권리가 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찰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압류는 인수할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나 압류 재산 공매 절차는 최선 순위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돈 받아가는 권리는 모두 다 말소시켜 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리는 지워지지만 임차인분이 항상 전액 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은 미납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 조사를 잘못하셨다든지 임차인분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입찰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인가 다 파악하셨다고 하더라도 세금 때문에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저렇게 미납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물건은 혹시나 관심이 있고 입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법원으로 가셔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해보시고 이 임차인분이 돈을 받아 가시는 순서보다 세무서에 이 인천시에서 요구한 세금의 납부 기한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혹시나 당해세는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해세라고 하면은 임차인분보다 항상 먼저 돈을 배당을 받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당되는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해세 때문에 임차인분이 배당을 받아가는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크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이분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입찰하시는 분이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또 납부 기한이 앞서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세금 때문에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 사항을 적어두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세금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셔서 입찰하신 보증금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하셔야지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기록 열람을 하셔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아니지만 다른 물건이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했을 때 낙찰 대금으로 어떤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찰 금액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1억 2,461만 1,414원이 낙찰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서 집행비용, 경매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을 이제 실제로 배당을 하는 금액으로 잡아둡니다. 여기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순서가 늦어집니다. 배당 순위를 보시면은 서울시가 1순위입니다. 서울시가 1순위고 그리고 임차인분이 2순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압류 등기 같은 것들이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배당될 때에서야 이 서울시가 배당 요구를 했던 겁니다. 추후에 압류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임차인분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는 경우는 그 세금이 당일세거나 아니면 납부기한이 임차인분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보다 앞선다고 하면 먼저 배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배당의 이유가 당일세이기 때문에 임차인분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가 된다,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부과한 세금이니까 재산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재산세가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앞서 배당되는 당일세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씩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마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건 기록을 확인하셔서 이 세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행꿈사 옥션에서 경매 물건을 하나 보시면서 집 주인의 체납된 세금 때문에 임차인분이 어떻게 피해를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물건을 경매인이 입찰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원, 국세 완납증명원을 확인하셔서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시면 국세청 저희 홈택스에서 국세 미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분한테 요청을 해서 완납증명원을 한번 확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분이 체납된 세금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물건들은 전세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기부상에 압류가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보시고 그 세금이 임차인분보다 먼저 배당되는 세금인지 꼭 확인해 주시면 안전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행꿈사 옥션을 통해서 제가 물건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행꿈사 옥션이 8월까지는 무료로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아쉽게도 저희가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검색하시기 위해서는 월 27,500원을 결제를 해주셔야 검색이 가능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다양한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듯이 가입을 하시면 1개월은 무료로 전체 다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 물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꿈사 옥션에는 다른 옥션 사이트와 다르게 추천 물건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물건들은 모두 정충진 변호사님의 검토를 거쳐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일반 물건 추천을 열람하시면은 당연히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특수 물건도 추천 물건을 열람하시면은 경매지 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건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물건은 1년 동안에 구독을 하시면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수 물건을 1년 동안에 구독을 하신다고 하면 190만 원이고요.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은 지금 9월 달에 한해서 정 변호사님께서 엄청난 혜택을 주셨습니다. 일반 물건은 12개월을 구독하시면 비용이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을 모두 이 행꿈사 옥션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물건은 6개월을 열람하시면 그 비용을 모두 이 행꿈사 옥션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금처럼 사용하는 부분은 권리 분석을 신청하신다든지 아니면 소송 상담을 의뢰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소송을 실제로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뢰하는 비용들을 실제 현금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혜택들은 저희 행꿈사 옥션 혹은 행꿈사 카페로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많은 혜택들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행꿈사의 빌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